오늘은 반도체 장비와 통신 부품이라는 서로 다른 산업에 속해 있지만 최근 시장에서 동시에 주목받는 두 종목 네오셈과 센서뷰를 뉴스 흐름 중심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는 최대한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네오셈입니다. 최근 네오셈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키워드는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메모리 고성능화에 따른 검사 장비 수요 확대입니다. 인공지능 확산으로 고대역폭 메모리 같은 고부가 제품 비중이 커지면서 생산량을 늘리는 것만큼이나 검사 공정을 정교하게 만드는 일이 중요해졌습니다. 반도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결함 하나가 불량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조가 늘어날수록 검사, 장비 수요도 같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이 흐름 속에서 최근 네오셈은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공시가 확인되며 시장의 관심을 다시 끌었습니다. 이런 계약 공시는 단순히 매출이 늘어난다는 의미를 넘어 고객사의 라인 증설과 투자 집행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다는 간접 신호로 읽힙니다. 반도체 장비주는 기대감만으로 움직일 때도 있지만 수주와 납품 같은 숫자로 확인되는 이벤트가 붙으면 주가 흐름이 더 단단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네오셈은 기업 설명회 개최 등으로 최근 경영 현황과 업황에 대한 설명을 진행한 이력도 확인되는데 이 시기 기업 설명회는 대체로 수주 잔고 매출 인식 시점, 신규 장비 개발 방향 같은 핵심 질문이 오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시장이 궁금해하는 포인트와 회사가 보여주고 싶은 포인트가 맞물릴 가능성이 큽니다.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약을 했으면 당장 실적이 좋아지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장비주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전액이 매출로 잡히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제작과 설치 검수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오를 때도 계약 소식이 먼저, 실적 반영은 그 다음 분기 또는 그 이후로 나타나는 패턴이 자주 나옵니다. 투자 관점에서는 이 간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이 반복적으로 나오면 시장은 다음 분기의 실적을 선반영하려고 움직이고 그 과정에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이 끊기거나 고객사 투자 속도가 늦춰지면 조정도 빠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네오셈을 볼 때 또 하나의 체크 포인트는 반도체 업황의 흐름입니다. 반도체는 좋아질 때는 길게 좋아지지만 사이클이 꺾일 때는 주문이 한꺼번에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뉴스 흐름의 핵심은 고성능 메모리 중심의 구조적 수요가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경기 회복이 아니라 인공지능 서버 데이터 센터, 고성능 컴퓨팅 확대로 인해 필요한 반도체의 종류와 품질 기준이 바뀌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네오셈 같은 검사 장비 관련 기업은 이 변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결국 네오셈의 투자 포인트는 단기 주가의 등락보다도 고객사의 투자 방향이 고성능 중심으로 유지되는지, 그리고 네오셈이 그 요구 수준을 맞추는 장비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센서뷰입니다. 센서뷰는 통신과 방산 수요가 맞물릴 때 시장의 관심이 커지는 종목입니다. 최근 센서뷰 관련 뉴스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사우디아라비아로의 방공, 체계 관련 부품 수출 계약 체결 소식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거리 지대공 요격 체계에 들어가는 부품을 수출하는 계약이 언급됐고, 이런 종류의 계약은 단발성 납품으로 끝나기보다 후속 물량, 유지보수 추가 품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어 시장이 프리미엄을 붙이기 쉽습니다.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방산 수출 뉴스가 왜 그렇게 강하게 반응하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방산은 일반 소비재처럼 유행을 타지 않고 계약을 맺으면 납품 기간이 길고 단가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편입니다. 또한 글로벌 지정학 리스크가 커질수록 각국의 방위 예산이 확대되는 흐름이 나타나곤 합니다. 이때 수혜는 완제품 기업만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시스템에 들어가는 부품과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에도 확산됩니다. 센서뷰처럼 통신 부품과 방산 수요가 겹칠 수 있는 구조는 시장이 좋아하는 성장 스토리입니다. 한쪽이 흔들려도 다른 축이 받쳐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센서뷰도 체크해야 할 리스크가 분명합니다. 첫째는 환율과 원자재 단가입니다. 수출 계약은 원화 약세 환경에서는 유리해 보이지만 동시에 원재료와 외주 가공비가 올라가면 마진이 기대만큼 개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방산 계약 특유의 변동성입니다. 계약 체결 소식이 나와도 실제 납품 일정이 조정되거나 인증 절차가 길어지면 시장 기대가 먼저 커진 만큼 주가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셋째는 매출 집중도입니다. 특정 프로젝트나 특정 고객 비중이 커질수록 그쪽 일정이 꼬일 때 주가가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센서뷰는 계약 뉴스가 나올수록 오히려 이 매출이 반복될 수 있는 구조인가, 추가 수주 파이프라인이 이어지는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종목을 함께 놓고 보면 네오셈은 인공지능 확산과 고성능, 메모리 투자라는 산업 구조 변화 속에서 검사 장비 수요가 커지는 흐름에 올라타 있는 모습이고, 센서뷰는 방산 수출과 통신 부품 수요가 맞물리며 외형 확장 기대를 키우는 모습입니다. 업종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둘 다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실제 계약과 수요라는 현실적인 근거가 뉴스로 확인될 때 주가가 반응했다는 점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시장이 흔들릴 때도 뉴스 흐름이 끊기지 않으면 다시 관심이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자세한 정보나 앞으로의 전략을 추천주 문자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처 010-8003-1173번으로 추천주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도 내일부터 문자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꼭 잡아가셔서 안정적인 종목으로 여러분들의 계좌를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꼭 챙겨가야 돼 단 하나의 매집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자, 우리는 단 한 종목으로 우리들의 계좌를 쉽게 바꿔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한 종목에 대해서 대략적인 내용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유보율 3000% 이상, 영업이익 5분기 연속 흑자 상태입니다. 자, 일단 이것만 봐도 상당히 매력적인 주식입니다. 자, 두 번째로 현금 창출이 너무나도 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무상증자 최소 1대5까지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사업 흐름이라면은 내년 상반기에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거에 따른 기대감은 언제부터죠? 자, 올 하반기부터 주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지금이 바로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게 바로 그 종목의 차트입니다. 자, 횡보를 엄청나게 오래 했어요. 자, 바닥이 정해진 종목이다. 자, 그리고 아래 거래량을 보시면은 폭발적인 매집량도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더 중요한 거, 지금 현재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증시가 폭등을 하고 있는데 자회사 사업군의 반도체 패키징도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충분히 같이 엮어가지고 따답을 상승을 시킬 수 있다. 자, 저는 목표가 6,000원까지 현재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최소 200% 편안한 보유가 가능하다. 자, 반드시 여러분들이 챙겨가야 되는 이 종목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010-8003-1173번으로 매집이라고 남겨주시는 분들, 편안한 보유가 가능한 무려 200%까지 기대를 할 수 있는 이 종목, 이 종목의 이름을 바로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자, 키움 주식을 사용할 때 그냥 여기에 설정되어 있는 기본 세팅 값이 아닌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용으로 직접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내용이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유튜브 매수라는 지표를 이거를 제가 직접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화살 표시가 아래에 나오게 돼요. 자, 지금부터는 이거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자, 큰 틀을 말씀을 드리면은 MACD 지표와 RSI 지표를 동시에 사용을 하고, 이동평균선도 이런 식으로 정배열로 돌아선 이런 상태에서 매수 지점을 잡아갈 겁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주시면은 하단에 수식 관리자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창이 떠요. 그러면은 요 하단에 신호 검색을 눌러주세요. 자, 이 신호 검색을 눌러주시면은 여기 칸이 바뀌었죠.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위에 새로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이거를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수식을 작성을 해주는 겁니다. 자,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이 이 화살표를 나오게 만들어주는 그 수식입니다, 여러분. 상승 모멘텀 초입을 잡아내는 전략 지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금 하단에 보이는 이 코드 그대로 입력하시면은 MACD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면서 이동평균선도 정배열로 갖고 갔고, 그리고 RSI 과열되지 않은 구간, 그러면서 동시에 MACD 같은 경우도 이제 막 골든 크로스가 나온, 앞으로 이제 추세가 기대가 되는 바닥에 있는 그런 시그널 지표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 보시면 제가 내용들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말 그대로 단기 동평균선이 장기 동평균선 위에 있다. 자, 이게 정배열이란 얘기죠. 자, 그리고 직전봉에서는 역배열이었기 때문에 이제 막 골든 크로스가 나온 상태다. 자, 그 정도로 일단 기본적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와 주고 있다란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추격 매수를 안 하기 위해서 RSI도 이렇게 참고를 하고 있고, MACD까지 확인을 해주면서 이렇게 중기 모멘텀이 상승해 있는 종목으로 이렇게 챙겨갈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하락 추세였지만 이제 상승세로 전환이 되면서 힘이 붙기 시작하는 그 상태, 그 바닥점을 시그널로 우리가 받아볼 거예요. 자, 이 내용을 그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복사를 하셔가지고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작업 저장까지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가 뜬다? 그러면 이렇게 추세 바닥의 지표를 여러분들이 시그널을 얻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지표를 제가 완성시켜서 저장을 해놓은 게 여기 보이는 유튜브 매수
아닙니다. 자, 요거예요. 요거 똑같은 겁니다. 자, 지표 변수를 가시면은 자, 요거까지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동평균선 주기를 얼만큼으로 할지 그리고 RSI 주기를 어떻게 할지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변수로 바꿔가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된 지표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자, 여기서 이제 신호 검색 적용을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저장한 이름 검색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유튜브 매수로 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검색을 해서 엔터를 쳐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위에 이렇게 추가가 돼요. 그러면서 여기 아래 지표도 나옵니다. 자, 이 지표 제가 변수도 바꿀 수 있다라고 했죠. 이거를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은 SLR 값, 자, 이동평균선 자, 수치와 RSI 수치를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자, 보통은 단기를 보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값으로 변경도 가능하다라는 거 자,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이거 하나면은 이런 식으로 추세의 바닥을 잡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코드 입력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8003-1173번으로 자, 아자라고 남겨주시는 분들께 제가 이 메모장 바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꼭 챙겨가셔서 여러분들도 대박 수익 자,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